159명의 희생자들이 그렇게 골목에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명확히 정부의 부재가 발견되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헌재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상민 장관은 그래서 업무에 즉각 복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애당초 무리하게 탄핵을 요구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헌재 결과와는 별도로 또 다른 쟁점이 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여야 입장이 역시나 엇갈리고 있는 지점인데 오늘은 먼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함께 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어떤 이유와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한 어떤 정치권 논평은 이미 다 좀 보도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이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금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죠. 이걸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그 패스트트랙이 이제 이름과 달리 최장 11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패스트트랙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이후에는 표결을 무조건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패스트트랙이라기보다는 안전장치에 가깝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태원 참사 1주기, 그러니까 올해 10월 29일이겠죠. 1주기 이내에 안 되더라도 최소한 연내에 제정을 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작은 소망인데요. 올해 연내에 표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패스트트랙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 전에 본회의까지 빠른 속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올해 8월 3일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렇게 150일이 지나면 또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 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내에 제정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제가 들리고 그런데 아무튼 뭐 여당은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이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용 의원께서 직접 좀 보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보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이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추모 사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사실 이전에 재난의 진상조사에 대한 일반법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됐다면 필요 없었을 특별법이지만 아직 그 법이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저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부분도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이런 재난 참사에 대한 특별법에 보통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방금 전 본 그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조사하는 그 주체, 그 범위, 권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네,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토론이라도 할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지금 여당은 사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심의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우리는 이태원 특별법 심사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이제 공청회 자리를 퇴장을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기 전부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도 만나서 좀 면담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가족들을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조사 부분뿐만 아니라 뭐 피해자 지원 부분이나 추모관 건립 부분이라든가 모든 쟁점에 대해서 지금 논의 자체가 좀 막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피해자 지원을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의 중복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행정안전부는 국정조사 기간에는 검경수사 때문에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검경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피해자 지원의 기능 중복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자리에서 물어봤는데 예. 실제로 어떤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추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능이 중복이라는 건지 오히려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그 조사 부분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검경 수사가 있었고 국정조사도 진행됐긴 했었으니까 더 밝힐 것이 없다라는 게 만약에 정부 여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 좀 상당한 어떤 괴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에 그 특별법이 있었던 걸 보면 그 세월호 참사 특별법도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와 달리 정부 여당은 이번에는 뭔가 사고 경위나 원인 부분에 있어서 그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보다는 뭔가 더 명료하게 경위나 원인이 드러난 게 아니냐, 이미 밝혀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론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참사 당일의 그 현장을 완전히 재구성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참사라는 것이 그 현장에서 10월 29일 날 그 10시 즈음에 그 상황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사후의 수습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왜 제대로 시신 인도조차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고 그 누구도 정보를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마약 수사 같은 것들을 운운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158명의 희생자들이 압사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것 이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밝혀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반론에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찌됐건 검경 수사를 통해서 지금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형사처벌에 가기 위한 검경의 수사가 분명히 윗선까지 향하지 않은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라는 문제 제기를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떻게 제 식구 수사를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또 국민적으로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영장 청구가 되지 않고 기소가 되지 않고 있고 송치까지만 된 거죠? 지금? 그 이후에 있는 그 윗선에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이라거나 아니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대로 된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경 수사가 제대로 잘 되었나라는 것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한다는 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구조적 원인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엇을 더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까지를 밝히는 것이 참사의 전반적인 진상 규명이죠. 이거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경 수사가 아닌 좀 더 폭넓은 의미의 진상 조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까 용 의원께서는 올해 10월 전까지라도
이 특별법이 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셨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저런 어떤 완강한 입장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좀 절충점이 마련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 국민의힘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법안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존의 참사 관련 특별법들의 내용을 거의 준용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원래 법안 심사라는 것이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각 의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의견들을 하나하나 조항별로 절충하고 또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모든 법안은 다 그렇게 심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논의 테이블에조차 앉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회의 테이블에 먼저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절충과 타협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 여당이다라는 점을 반드시 짚고 싶고요. 오히려 이거는 야당의 독주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목리이자 독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상식적인 정권이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진상규명 과정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다 이미 진행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 그게 잘 됐다면 특별법까지 가지 않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분명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 절충과 관련해서요. 말하자면 조사 부분 말고 피해자 지원 부분이라든가 추모시설 건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쭤보려고 했으나 그 질문이 좀 무의미하네요.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서는 어떤 본인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총체적으로 좀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 그 유가족분들에게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과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많은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별법에도 사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하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게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진상규명이고 유가족분들도 괜히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시기 때문에요. 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별도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제 그 헌재 앞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네. 거기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많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셨고, 근데 일부 그 극우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태원 참사가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거를 뭐 인용할 가치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근데 유가족들이 또 실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좀 어제 상황이 어땠는지도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죠.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이상민 장관의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럴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가의 존재 의미란 무엇인가를 또다시 유가족들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처벌하지 않겠다, 그저 자리만 지키면 된다라는 나쁜 선례를 저는 헌법재판소가 남겼다고 생각하고 유가족분들이 실려가신 다음에 헌법학자 한 분께서 오늘 대한민국은 망했다,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된다, 최소한 헌법적으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이 참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도대체 유가족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굉장히 좀 참담한 마음이었고요. 이 가족을 잃은, 특히 자식을 잃은 아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그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데에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